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비버 챌린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게 된 저는 태백 소프트웨어 교과교육연구의 손창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비버 챌린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비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받은, 안내받은 그 인터넷 주소가 있거나 혹은 QR코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QR코드나 주소를 통해서 비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비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네이버 앱을 이용해 볼 건데요. 자, 네이버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홈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보면 렌즈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죠. 자, 이 렌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무언가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선생님께 받은 이 주소를 눌렀더니 위에 이렇게 연구회라고 하는 하나의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플랫폼은 태백 소프트웨어 교과교육연구의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사이트고요. 자, 우리는 이 사이트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비버 챌린지에 접속하는 것까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도대체 소프트웨어 교육,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왜 학교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다시 재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몇 가지 메뉴가 등장하죠. 자, 여기가 바로 비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 테고요. 밑에 있는 3D 프린터, 그 다음에 code.org와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 파티, 그 다음 바다 환경을 지키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윤리. 자, 이런 밑에 있는 나머지 5가지 메뉴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들어가서 참여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비버 챌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의 퀴즈 같은 그런 형식인데요. 자, 이 비버 챌린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Think Up 도전 비버 챌린지 1탄. 자, 바로 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아주 귀엽게 생긴 비버 한 마리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죠. 자, 비버 챌린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버 챌린지는요, 여러분들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 문제들은 전 세계의 컴퓨터 공학자들,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마다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좋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엄선해서 선택된 문제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그러한 일종의 행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계 비버 챌린지 사이트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공식 비버 챌린지 사이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 비버 챌린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버 챌린지 2020 참가 신청 연장 안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팝업 메뉴가 보이죠? 자, 해마다 이렇게 비버 챌린지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한다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잠깐 닫고요. 보니까 올해의 비버 챌린지는 신청이 10월 23일까지, 그 다음에 체험해보기는 기존에 나왔었던 작년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전하기는 2020년 비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동아리 선생님과 함께 이 비버 챌린지 2020에 도전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이트에서 궁금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특별한 사전 지식 없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한다. 이게 바로 비버 챌린지다 라는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자, 비버 챌린지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즉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처럼 해결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들과 원리들을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사이트로 돌아와 볼까요? 자, 비버 챌린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태백 소프트웨어 교과교육연구회에서 20개의 비버 챌린지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여러 개의 문제들은 그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했고요. 물론 혼자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 것도 아주 값진 경험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친구들과 혹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그 원리를 이해해 가면서 함께 해결해 보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형제나 뭐 누구든 간에 함께 그 이유를 서로 듣고 또 그 다음에 되묻고 하는 형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의 사고가, 생각하는 힘이 아주 쑥쑥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혹은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비버 챌린지 20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시점부터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혼자 도전하거나 아니면 여럿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도전을 해도 좋은데, 자, 혹시 문제의 내용이 문제가 좀 어렵다, 아직은 글 읽기나 아니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이어봐 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아래에 있는 여러 개의 20개의 문제들을 직접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저학년 친구들 혹은 저학년은 아니지만 문제에 대한 내용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함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1번부터 20번까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는 그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여기에 어떻게 답을 적어야 하고 표시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태백 소프트웨어 교과교육연구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AI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요. 보는 화면처럼 태블릿 PC도 되고 혹은 스마트폰 혹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과 같은 PC에서도 다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우리 그냥 다 같이 한번 보고 2번부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각자 영상 없이 도전해 보든지 아니면 영상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든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의 제목, 외계인들과 행성. 자, 먼저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의 답을 알겠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답안지예요. 네. 그래서 필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 학년반 이름 이 부분은 꼭 여기에다가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문제의 답을 쓰는 것도 필수 항목인데, 이 밑에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해서 클릭하고 네, 제출하기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자, 자신의 학교 학년반 이름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혹은 위에 있는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선택하고 그냥 멈추면 여러분들이 답을 옳게 적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답을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A를 선택했다 그러면 반드시 밑에 있는 제출을 꼭 눌러주시기 바래요. 자, 제출을 누르면 아마 이 문제의 정답이 뭡니다 라는 답 표시가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외계인들과 행성이에요. 자, 이 외계인들이 새로 발견된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아주 귀여운 외계인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4명의 외계인과 4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요. 4명이라고 하죠. 4명의 외계인들이 각각 이 4개의 행성들에 살고 있는데 누가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반드시 한 외계인당 여기에 있는 4개의 행성 중 한 군데에는 반드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게 이 외계인들이 어느 행성에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이 행성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외계인이 사는 행성을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연결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연결을 했느냐라는 걸 질문하고 있어요. 색깔인가요? 아니면 회전이 가능한가? 아니면 모양인가? 아니면 외계인들의 이 표정들을 보고 표정에 따른 행성 연결인가를 고민해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첫 번째 문제 내용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전등 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1번까지는 어떻게 답을 쓰고 어떻게 학교 학년반 이름을 쓰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앞에서 쓴 이 학교 학년반 이름을 여기다 썼다 그러면 자, 이걸 복사를 해 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 뒤에 있는 문제들 20개의 문제들까지 모두 학교 학년반 이름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학년반 이름을 쓰면 나중에 우리 태백 소프트웨어 교과교육연구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쓴 답들을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면 좋겠고, 이 앞부분까지 봤을 때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전능 프로그래밍 봅니다. 자, 문제의 배경과 문제 도전이 있는데 일단 배경을 좀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B번은 여기에 있는 이 키보드를 사용해서 전등을 켜고 꺼요. 키보드를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 즉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켜진 건 꺼지고 꺼진 건 켜지게 된대요. 예를 들어 명령어 세로 1번을 한번 실행을 하면 첫 번째 세로줄의 모든 램프가 다 켜지게 되고요. 세로 1 명령어를 한 번 더 실행하면 반대로 켜졌던 것들이 동시에 꺼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키보드를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전등들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텐데요. 자, 비버가 이 키보드에다가 명령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이 켜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잘못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두 개를 고르는 문제예요. 자, A, B, C, D 중에서 나는 A, B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A, B 두 개를 동시에 체크한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 CD다. 자, CD를 하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학교 학년반 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비버가 옷을 입어요. 자, 근데 이 비버는요, 나름 규칙에 따라서 옷 입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비버들은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이러한 규칙대로 옷을 입지 않는 그런 비버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규칙대로 옷을 입지 않은 비버를 찾든 아니면 규칙에 맞는 옷을 입은 비버를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림, 이러한 규칙을 비버들 세계에선 나무라고 부른대요. 왜냐면 실제로 이 그림 봤을 때 나무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걸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신장트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아직은 이 용어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중요한 건 비버들이 이 규칙대로 옷을 입는다. 그런데 몇몇 비버들은 이 규칙을 일부러 무시한다. 라는 것 정도를 우리 문제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문제 봅니다. 다음 4마리의 비버 중에서 위에 있는 이 옷 입는 규칙대로 규칙에 맞지 않게 옷을 입은 비버를 찾는 문제네요. 다시 이 규칙에 맞지 않게 옷을 입은 비버를 찾는데 여러분들 그림이 작아서 혹시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에 참고로 A 비버는 얘요. 안경을 착용, 다시 말하면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 안경 그림을 위해서 얘만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써놨어요. 자, 이 참고 내용을 확인하고 자,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큰 꼬리 예 아니오로 나뉠 수 있는데 자, 너는 큰 꼬리니? 일단 얘는 예, 그죠? 얘도 예, 그죠? 얘도 예, 크고요. 얘는 작아요. 아니요. 그래서 A, B, C 친구들은 얘 쪽으로 바로 이 영역 안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 D, B번은 바로 이 작은, 이 짧은 이 규칙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규칙에 맞게
옷을 입은 비버들도 있는 반면에 문제에서는 이 규칙에 맞지 않게 옷을 입은 비버를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A, B, C, D 비버 중에서 한 마리, 즉 규칙을 안 따른 비버 한 마리를 찾아서 역시나 A, B, C, D 중에서 표시를 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상수도. 네. 보니까 수도꼭지를 열고 닫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물통에 물이 담겨져 있죠? 자, 딱 봐도 얘를 열면 콸콸콸콸 하고 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자, 얘는 C하고 D라고 하는 수도꼭지 두 개가 있네요. 둘 다 열려 있어야 콸콸콸콸 하고 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를 보니까 여기가 열려 있으면 B에서 나온 물이 밑으로 떨어지겠고, 얘가 잠겨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B번은요, 사과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파이프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자, 다음 그림처럼 파이프 라인 시스템에는 A, B, C, D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수도꼭지 상태는 참 아니면 거짓 중 하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추가 설명이 있네요. 수도꼭지가 열려 있으면 참이래요. 그리고 닫혀 있으면 거짓이래요. 자, 일단 얘가 열려 있으면 참, 닫혀 있으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렸다, 열다, 이것은 참, 그 다음 닫다, 이것은 거짓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따져볼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1, 2, 3, 4번 중에서 사과나무에 물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건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자, A가 거짓, 즉 거짓은 닫혀있다라는 얘기죠. 이 A가 닫혀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낙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닫혀있어요. 이렇게 딱 막혀있다는 얘기죠. 자, B가 참이다. 자, 참이라는 얘기는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열려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C는 거짓이다. 자, C는 거짓이면 닫혀있고요. D도 거짓이다. 얘도 닫혀있네요. 자, 과연 여기에 있는 이 사과나무에까지 물이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 2, 3, 4번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 2, 3, 4번 중에서 물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찾아서 선택하고 제출을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번엔 5번으로 갑니다. 비버댐. 자, 비버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물론 당연히 비버는 물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자, 비버 마을에 강을 막을 수 있는 댐을 만들기로 했어요. 비버들은 머리가 아주 좋아서 강에 있는 작은 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이게 섬들이죠. 자, 이 섬들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최대한 적은 개수의 통나무로 댐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강을 막을 수 있는 새 댐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 통나무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편의상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친구들로 한번 막아볼까요? 자, 얘를 막는 데에는 통나무가 4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여기를 막을 때에도 역시 4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을 막을 때 6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을 막을 때 3개가 필요해요. 4 더하기 4는 8, 6 더하기 3은 9, 2개를 더하면 17.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막았을 때에는요, 총 17개의 통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소 통나무 개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17개일지 아니면 이 17개보다 더 적은 개수의 통나무로 댐을 만들 수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자, 보기를 보니까 14개로도 댐을 만들 수 있다. 아니다. 15개로 만드는 게 제일 통나무를 적게 쓰는 거다. 16개다. 아무리 생각해도 17개밖에는 안 되겠다. 17개가 제일 적은 개수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많이 이야기 나눠보고 역시 문제의 답을 선택해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 5번까지 했는데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드나요? 자, 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혼자서 해결해 보는 것도 좋지만 역시나 많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펼쳐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서로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엔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재밌네요. 해적 게임. 자, 해적 게임. 자, 해적 잡기라고 하는 보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 각 플레이어는, 자, 그러니까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제인이 되거나 필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차례가 돌아오면 경찰관 중 하나를 인접한 장소, 바로 옆에 혹은 이쪽에 한 칸 이동할 수 있어요. 다음 차례가 되면 이 해적은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다시. 자, 경찰관은 인접한, 자, 얘가 경찰관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 있죠. 자, 이 경찰관들은 이렇게 한 칸씩 바로 옆 칸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해적은 해적 차례가 되면 두 칸을 뛰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칸을 이동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안 된대요. 무슨 얘기냐? 여기로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건 안 된다. 다시 말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두 칸씩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경찰은요, 자기 차례가 되면 반드시 비어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해적이나 다른 경찰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게임은요, 해적이 경찰이 있는 칸으로 가게 되면 끝이 나요. 즉, 자기 차례인데 무조건 지금 이 상황처럼 두 칸을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든 경찰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해적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자, 해적 역할을 맡은 친구가, 그리고 필이라는 친구는 이제 경찰을 맡아서 하는데 이번 차례가 바로 필의 차례, 즉 경찰 차례라는 얘기예요. 제인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경찰을 돕는다 그러면 몇 번 만에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도 역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고민해보고 몇 번의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종이접기예요. 자, 종이접기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했대요. 자,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종이접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형태인가 봐요. 자, 그런데 말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천천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면 이 A가 B에 놓이도록 종이를 접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났죠? A와 B에 B가 만나게 됐어요. 이 말은 A가 B로 접는다. 다음 A2를 보면 이번에 여기 있는 A가 이쪽으로 이렇게 접는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럼 3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이 3개의 명령대로 종이를 접었을 때, 즉
이 종이를 이 세 개의 명령어로 접었을 때 과연 최종적으로 접혀 있는 상태는 어떤 모양일까요? 를 알아맞혀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8번이에요. 미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로봇 자동차는요, 간단한 규칙을 이용해서 미로를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이 규칙이 뭐냐? 앞으로 이동하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되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얘가 여기를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형식이에요. 로봇 자동차가 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4개의 미로 중에서 각각에 있는 빨간 점에 도착할 수 있는 미로는 몇 개일까요? 즉 A, B, C, D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자동차들이 빨간 점에 도착할 수 있는 미로가 몇 개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9번 볼게요. 비밀요리법. 비버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음식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는 휴가를 떠나고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영이라는 친구가요, 비버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대신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는데, 영이가 알고 있는 건 5가지의 꼭 필요한 재료를 정확한 순서대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사실뿐이에요. 그리고 영이가 케이크 만들 재료들 아래 하나의 종이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종이에는 그 재료 다음에 사용되어야 할 재료의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자, 보면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때 솔방울 다음엔 무조건 꽃을 올려야 한다. 다시 솔방울 다음에 무조건 그 다음엔 꽃을 써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꽃을 넣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토마토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토마토 다음에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얘를 찾는 문제가 아니고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하는 재료가 뭔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법의 물약. 자, 비버가 물약을 발견했어요. 이 효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A, B, C, D, E, F라고 하는 이 컵 속에 어쨌든 이 5가지의 물약이 들어있는데 어떤 컵에 어떤 물약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비버가 어떤 물약이 어느 컵에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는 실험을 3번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A, B, C, D, E, F에 담겨있는 물약이 바르게 짝지어져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자, 선택해 보시고 제출 눌러주세요. 자, 래프팅입니다. 자, 비버들이 뗏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상교통 통제를 위해 모든 뗏목들은 이렇게 번호판을 달아야 한대요. 보이죠? 번호판은 BE처럼 문자와 0011과 같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살표 순서대로 이 번호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기에 보니까 규칙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규칙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번호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 자, 먼저 B, 그 다음 B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B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0으로 갔을 때 0은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0을 쓸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0을 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번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1번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규칙에 맞게 번호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5개 중에 하나는 만들 수 없는, 이 규칙대로 만들 수 없는 번호판이래요. 자, 그 번호판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그림 바꾸기입니다. 12번. 마법의 룰러를 이용해서 어떤 그림이든 바꿀 수가 있대요. 자, 바로 규칙은 요거예요. 자, 요 그림에 이 롤러를 쓱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변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동그라미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란색 삼각형이 별이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얻을 수 있죠. 자, 이 규칙대로라면 과연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룰러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어떤 그림으로 변하겠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13번 공원 청소 한번 가볼까요? 자, 지혜라는 친구는요, 공원 관리인이에요. 항상 깨끗하게 공원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공원의 길인데 산책로라고 되어 있죠? 27개의 길로 되어 있는데 요 하나의 길이는 10m예요. 공원에 사는 비버가요, 통나무를 가지고 놀다가 그걸 이 길에다 가끔 잃어버리곤 하는데, 지혜는 매일 아침 학교에서 출발을 하면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모든 길을 다 둘러보고 학교로 돌아와요. 자, 그럼 과연 지혜 입장에서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이 길들을 어떻게 가야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짧은 거리를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단 조건은 모든 길을 다 돌아다녀 봐야 합니다. 비버가 잃어버린 통나무를 위해서요. 다음 14번 꽃 색칠하기. 자, 민홍이는요, 꽃 색깔을 맞추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에는 아직 피지 않은 5개의 꽃봉오리가 나타나는데 꽃은 파란색, 오렌지, 핑크 이렇게 3가지 색깔만을 가질 수 있고요. 컴퓨터가 미리 정한 꽃의 색깔은요, 게임 중에 바뀌지 않아요. 즉, 색깔이 딱 나오면 색깔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민홍이의 목표는 꽃의 색깔을 2번 예상해서 맞추는 거래요. 꽃 아래에 있는 작은 원에 예상한 꽃의 색깔을 표시해 놨거든요. 5개의 꽃의 색을 모두 예상한 후에 여기에 있는 꽃 피우기 버튼을 딱 누르면 색깔을 맞힌 꽃은 피고 색깔이 틀렸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피지 않는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2개는 성공을 했고 아직 3개는 성공하지 못했죠. 색깔은 오로지 3가지 뿐입니다. 2번째 시도를 했을 때 아까 성공했던 거는 물론 남아있지만 이번엔 얘를 성공했어요. 얘는 분홍이었을 때도 안 됐고 주황이었을 때도 안 됐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얘와 얘는 어떤 색깔의 꽃일까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네온 글자 볼까요? 비버 레스토랑인 비버라고 하는 이 가게는요, 네온 불빛이 이렇게 반짝이고 있어요. 자, 글자들은 차례대로 색깔을 바꾸는데, 자, 파란색 다음엔 빨간색이 켜지고요. 그 다음엔 노란색이 켜지고, 다시 그 다음엔 파란색이 켜지게 돼요. 각 색깔에 따라 파란색은 3분, 얘는 2분, 노란색은 1분 동안 불빛이 켜지고 바뀐다는 얘기죠. 자, 6시가 되었을 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얘는 3분 있다가 빨간색으로 바뀔 테죠. 여기에 있는 얘는 2분 있다가 노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자, 5분이 지났어요. 6시 6분이 되었을 때
즉 5분에서 6분으로 딱 바뀌는 그 타이밍에 과연 4개의 그 네온 불빛 중에서 어떤 색깔의 글자들로 나타나게 될까를 알아맞혀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무당벌레 퀴즈 한번 가볼까요? 자, 무당벌레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있거나 대각선에 있는 칸을 이웃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얘네들은 모두 다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의 이웃은 총 8마리의 무당벌레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B, C, D 중에서 이웃 무당벌레가 가장 많은 알파벳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17번 비버 바둑. 자, 비버 바둑은 번갈아 가면서 검정색 돌을 하고 그 다음에 흰색 돌을 놓는 형태의 2인용 보드게임이에요. 자, 먼저 컴퓨터가 이렇게 이만큼 두었을 때 주연이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봇이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적은 점수를 무조건 받도록 돌을 놔요. 자, 예를 들어 주연이가 이렇게 놨어요. 그럼 주연이가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컴퓨터는 마이너스 1과 20점 중에 무조건 마이너스 1점을 받게끔 만든다는 뜻이죠. 그럼 주연이의 목표가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는 거라면 이 게임이 다 끝났을 때, 즉 주연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혹 주연이가 받게 되는 점수는 몇 점을 얻게 될까요? 자, 컴퓨터는 무조건 주연이가 적은 점수를 받게끔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럼 주연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생각해보고 해결해 봅시다. 다음, 비버의 보온컵 수집. 비버는 보온컵을 모으는데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각 도시마다 판매하는 보온컵들을 수집하는데 비버는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서 얻은 보온컵들을요, 색깔 그리고 대륙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낮잠을 자는 사이에 어린 동생 비버가 한 개의 수를 다른 수로 바꿔놓고 말았어요. 자, 과연 처음 상태, 다시 말하면 동생 비버가 망치기 전에 표를 만들려면 그 문제 하나를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19번 비밀 메시지. 이건 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비돌이와 비순이는요, 비밀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대화해요. 자, 그런데 비돌이가 비순이한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비돌이는 이렇게 표를 썼고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다 쓰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는 형태로 글을 썼대요. 그리고 쓰이지 않는 빈 공간에는 이렇게 X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비밀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표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문자를 읽어 나가고, 다 읽었으면 다음 열로 넘어간다.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읽고 다 읽었으면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비순이도 같은 방법으로 비돌이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이 방법대로,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비밀 메시지를 한번 해독해보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비돌이의 방식대로 이 문자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읽는 순서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20번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주사위의 설계도예요. 1, 2, 3, 4번에 있는 주사위가 다른 모양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완성된 주사위의 경우 다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 1, 2, 3, 4번과 같은 얘네들은 다 똑같은 주사위인데요. 조립해보면 이 A, B,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또 역시 주사위를 만들어 볼 건데 이 4개 중에 하나가 딱 하나만 1, 2, 3, 4번과 똑같은 주사위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버 챌린지 20개의 문제였어요. 어때요? 문제마다 난이도가 좀 서로 다르지만 어떤 것은 도전해 볼 만한 문제도 있겠고 또 어떤 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의 문제를 다 해결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과연 몇 개의 답을 맞추었는지 여러분들 실제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답을 확인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비버 챌린지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혹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비버 챌린지 2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